안녕하세요. 김누나입니다. 베트남 경제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핫한 뉴스들만 모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진누나의 핫 이슈,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베트남 수출이 2030년까지 6,180억 달러를 전망을 한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자, 이 기사 내용은 사실은 베트남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 수출이 연 7%까지 성장을 할 것이고 세계 평균보다 2% 높게 금융기관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수출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18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이 지표는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SC뱅크에서 최근에 발표한 무역의 미래, 새로운 고성장 회랑이라는 포럼을 통해서 자,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출은 연평균 5% 성장을 할 것이고 그 규모는 대략 32조 6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국의 수출 증가율이 한 5.4%로 평균 5%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로 아시아 신흥국 위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전 세계 수출의 44%를 좌우를 합니다. 자, 중국과 미국, 한국이 베트남 핵심 수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주로 기계 및 전자제품, 또 섬유, 의류, 광물 등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 베트남의 수출 성장을 강하게 견인할 것으로 이 전망이 됐습니다. 미셸이 스탠다드 차터드 베트남의 CEO는 베트남은 글로벌 무역 허브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대내외 이제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지정학적인 문제, 그리고 에너지, 또 원자재의 높은 변동성의 가격, 또 열악한 인프라, 뭐 높은 인플레이션, 이런 경제 제재, 관세 및 수출 금지 관련 등등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수출에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세계 각국으로 갈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고 그 해양을 통해서 무역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출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관세 면제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아마 베트남이 많은 제조 인력, 그 다음에 제조 인프라 또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행정적으로 이러한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탠다드 차터드 전망하는 7%대의 계속적인 고속 성장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이 이렇게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고 고속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한 1990년대 초반, 92년, 3년 이때의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빠르게 성장을 했듯이 베트남도 지금 타이밍이 우리나라 90년대와 좀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방금 소개시켜드린 무역 수지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베트남의 호재적인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2일에서 24일 베트남 국빈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정상회담 및 베트남 최고 지도부와의 연쇄 면담을 갖고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 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방한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경제 사찰단이 같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기업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세라든지 뭐 면세라든지 또는 법인세 절감 등등등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 20에서 21일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 참석하여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친 후에 베트남으로 방문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 베트남에 이제 방문을 하는 일정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만 2박 3일간의 이제 국빈 방문 일정입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베트남 특히나 윤 대통령이 베트남 이제 방문하는 것이 취임 후에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방문으로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5명의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베트남 경제 사절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대대적인 경제 협력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방문 첫날에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보반덩 베트남 국가 주석이 만나서요. 공식 환영식과 함께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말에 포괄적인 이제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정상회담에 이어서 권력설 1위인 응앤푸중 공산당 서기장, 판민진 총리, 부엉티엔호 국회의장과 차례로 만나서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하여 현지 산업시설 방문 등 다양한 경제 협력과 또 동포 간담회, 문화 행사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제 베트남 하노이로 정상회담과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들을 위해서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나 5대 그룹 총수가 모두 오고 205명의 경제 사절단이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의 진출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더더욱 하고 있고 또한 그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발판들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 좀 어려운 부분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어떤 의사 표시로 좀 보여집니다. 이 회담에서 사실 많은 이제 결과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좋은 또 발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많이 진출을 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발전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뉴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뉴스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